이혼 후 5년. 금융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 한서윤.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모든 건 나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세상은 그녀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도대체 그녀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서윤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한 줄의 문자. 입금 5억 원 완료. 송금인 최민석.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남편. 이혼의 이유이자 그녀가 평생 덮어버린 이름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문장. 이제 돌려드립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돌려준다니 대체 뭘? 물 한 잔을 마셨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5년간 잊혔던 이름으로 인해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수 미팅 있습니다. 상대 회사 대표 이름이 최민석 씨입니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최민석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최민석. 예전보다 마른 얼굴, 낯선 눈빛.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만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인수 꼭 해야 합니까? 그건 제 일이니까요. 일이라 참 편하네요. 서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그가 웃었습니다. 당신 여전하네요. 감정 없던 그 표정 그대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웃음이 그녀의 과거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회계팀장이 급히 그녀를 찾았습니다. 대표님, 오래된 회계 자료를 검토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점이요? 5년 전 사건 당시 문제였던 계좌 중 일부가 대표님 어머님 명예회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확실해요? 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서윤은 도심 골목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 씨, 뒤돌아보니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따라오지 마요. 이야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어요. 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날 당신 어머니가 내 회사를 무너뜨렸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증거가 있어요. 당신도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고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계산으로 움직여. 감정으론 못 버텨.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 휴대폰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최민석. 제목. 그날의 증거. 그날 밤 서윤은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그날의 증거. 보낸 사람 최민석. 그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메일 본문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서류, 이제 보여줄게요. 그 아래 압축 파일 하나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화면에 수십 개의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계좌 흐름, 회계 기록, 내부 거래 내역. 모든 서류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정혜숙.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윤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숨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모두 5년 전 날짜, 그녀가 법정에서 남편을 외면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서윤 몰래 자금 이동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회사 계좌에 허위 거래 내역을 입력했습니다. 서명에는 민석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엔 또 다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혜숙. 서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회사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불이 아직 켜지기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커피 머신 소리만 울렸습니다. 비서 윤하경이 놀란 듯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휴일인데요. 괜찮아요. 처리할 게 있어서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어제 받은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석이 보낸 계약서 사본. 서류 하단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엄마. 엄마, 서윤아, 회사 나갔니? 왜요? 혹시 민석이 뭐라고 하지 않았니?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은 안 된다. 곧 회의가 있어서. 5년 전 그날 민석 씨 회사 계좌 엄마가 건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일은 다 너를 위한 일이었어. 날 위한 일이라고요? 그놈은 이미 끝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내 발목을 잡게 둘 수 없었지. 서윤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내 선택을 믿어준 적 없어요. 그건 선택이 아니야. 감정이었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그건 내 인생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서윤은 회의실 문을 닫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이제 믿겠어요? 믿기 싫어요.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난 당신을 지키려 했어요. 나를 지키려요? 내 어머니가 한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때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 회사도 끝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대신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게 내 선택이었죠.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걸 왜 보여준 거예요?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내가 다시 살 수 있으니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햇빛이 번져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식과 정리된 책상, 그 위에는 금빛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고 있다. 그래요. 그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놈은 처음부터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건 엄마 생각이잖아요. 아니야. 그 사람 투자 실패로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어. 그때 내가 조금만 손댔지. 내가 대표가 되면 회사는 살잖아. 그래서 사람 하나를 망가뜨렸어요? 그 사람 하나쯤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었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나를 지켜줬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넌 너무 감정에 휘둘려. 엄마는 사람을 숫자로 봐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잖아. 아니요. 그건 엄마가 만든 성공이에요.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다. 이젠 돌이킬 수 없어. 그 사람은 널 용서하지도 않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나라도 용서해야죠. 그날 밤 서유는 회사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빈 사무실 안 책상 위에는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 그리고 다른 하나, 민석이 보낸 그날의 증거. 그녀는 2 파일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진짜였을까? 그때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도현. 제목 추가 확인 결과. 메일을 열자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5년 전 사건의 자금 흐름이 복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민석 씨의 혐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가 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석 씨,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2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죄를 갚을 차례네요. 그날 밤 서유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2개의 파일, 하나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 다른 하나는 민석의 무죄를 입증한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믿었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5해 전 장마가 한창이던 여름. 그날 민석의 회사 사무실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의 비명이 터졌고 책상 위엔 서류가 흩날렸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서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고 그녀의 손에는 아직 결혼 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사람 진짜 사기쳤대요. 직원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엄마 2 글자가 떴습니다. 서윤아, 지금 상황 들었지? 네. 이 일엔 손대지 마. 감정 섞이면 다 망가져. 하지만 엄마 민석은, 그 사람은 이미 끝났어. 너만 정신 차리면 돼.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그 사람 정말 그런 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서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면 모든 게 안정돼. 지금은 한 사람쯤 버려야 할 때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법정. 그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민석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윤 씨, 피고인의 혐의를 알고 계십니까? 네. 진술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떨렸습니다. 왜? 그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구속됐고 그녀는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냉철한 사업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별명이 그녀의 가슴을 매일 한 조각씩 파먹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서윤은 사무실 불빛 아래에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내가 진짜 본 건 뭐였지?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옛날 CCTV 파일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민석의 회사 복도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전 어머니의 비서가 그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설마. 그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 비서,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그날 엄마가 모든 걸 시작했구나. 그날 저녁 서윤은 강남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가로등 불빛이 젖은 벤치 위로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민석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 서윤 씨, 이제 다 알았어요. 그래요.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이 날 믿지 않았잖아요.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내가 가장 미안한 일이에요.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진짜로 바로 잡아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계좌를 재조사합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대표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차를 몰고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민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오래된 현관문.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왔네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요. 방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의 증거 다 봤어요. 그래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당신에게 사과하고 모든 걸 세상에 밝히는 거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당신 같네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건 나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럼 끝내는 것도 내가 해야죠.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아침부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햇살이 강하게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회계팀장 이도현.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 다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오늘 회의 때 공개하세요. 대표님, 그건 회사 내부에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숨기지 말자.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다. 오전 10시 이사회 회의실 모든 임원들이 자리했고 어머니 정혜숙도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냉철했습니다. 서윤은 문을 닫고 회의장 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 지난 5년간의 재무 검증 결과입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프로젝터에 회계 기록이 띄워졌습니다. 이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 결과 5년 전 최민석 씨의 사건은 내부 계좌 조작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윤은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조작의 지시자는 그녀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정혜숙 전 감사실장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정혜숙을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서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이제 그만하자.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감당할 거예요. 이 회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 이름으로.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흩어졌습니다. 서윤은 회의실을 나서며 어머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너 지금 내 인생을 버렸어. 아니요, 되찾은 거예요. 민석이란 남자 하나 때문에. 민석 때문이 아니에요. 진실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걸 몰라. 내가 그걸 보여준다고 바뀌지 않아. 그래도 보여줘야죠. 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짧고 강한 침묵.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향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제 전 남편 최민석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당시 조작된 자료는 저의 어머니 정혜숙 전 감사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죄를 지금 고백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 고백으로 회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십니까?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한 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죄를 갚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유는 로비 한켠에서 민석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둘의 눈빛이 닿았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예전보다 강해졌네요. 늦게 배웠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요. 이제 그 말 충분합니다. 그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되자 서유는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엄마, 이젠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서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요.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넌 후회 안 하니? 후회해요. 그래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안엔 어머니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유는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유리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회견이 끝난 다음 날 뉴스는 하루 종일 그녀의 이름을 다뤘습니다. 한서윤, 어머니의 비리를 폭로하다. 대표의 양심 선언, 회사는 위기. 전 남편의 무죄, 뒤늦은 진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앞엔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직원들의 시선이 무겁게 쏟아졌습니다. 비서 윤하경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대표 자리 내려놓을 겁니다. 정말요? 이 회사엔 이제 내 자리가 없어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로 살아야죠. 서유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당신 참 멀리 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반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민석과 결혼하던 날의 반지.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반지를 낄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최민석에게 전달 바랍니다. 봉투 위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 복도엔 직원들이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그녀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다. 대표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이 회사를 지켜야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녁 회사 옥상에서 바라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민석. 지금 회사 앞입니다. 올라오세요. 잠시 후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봉투 보셨죠? 봤어요. 이건 돌려주려고요. 그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 거예요. 아니요. 이건 우리가 그때 잃은 시간의 증거예요. 그녀는 반지를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돌려드려야죠. 민석은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 진짜 당신이네요. 이제야 그렇게 됐네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 누군가의 아내도 딸도 아닌 그냥 한서윤으로 살고 싶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해보려고요. 둘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빛이 저물어 갔습니다. 며칠 뒤 신문 일면엔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금융회사 대표 한서윤, 정격사임. 사회환원 재단 설립 준비 중. 그녀는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재활, 미혼모 지원,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회적 재단. 비서 윤하경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이름은 정하셨어요? 시작재단. 그게 좋겠네요. 시작이요? 그래요. 이제 진짜로 시작해야 하니까. 그날 오후 서윤은 건물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 씨, 이제 조금은 나를 용서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습니다. 햇살이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서윤,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기사에서 찾았지만 이제 그 관심은 오래된 뉴스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서울 북쪽 외곽, 오래된 공장 건물을 개조한 재단 사무실. 그곳이 한서윤의 새로운 일터였습니다. 커튼을 걷자 낮은 햇살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먼지와 빛이 함께 흩날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서류 몇 장과 노숙자 재활 지원 신청서, 그리고 아이들의 장학금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한 장씩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일하는 것 같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 윤하경이 들어왔습니다. 서윤 아니, 이사장님. 점심 드시러 가시죠. 이사장이라니 아직 어색하네요. 그럼 그냥 대표님으로 할까요? 이제 그 이름도 내려놨잖아요. 둘은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조용한 곳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윤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이 있어서 그래요. 이젠 나 대표 아니에요. 그럼 서윤 씨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름으로 불려도 괜찮아요.
점심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서유는 재단 입구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묻은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때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하네요. 누가요, 저요? 일에 몰두하는 모습.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젠 내가 살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잘 어울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게 내가 바랐던 전부예요. 민석은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때 당신이 내게 돌려줬던 반지예요. 이제 진짜 돌려드리려고요. 이건 그냥 두세요. 이젠 무게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로 간직해요. 그녀는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민석은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해질 무렵 서유는 재단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습니다. 손에 들린 반지가 석양에 빛났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조용히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석 씨,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끝나도 잘못은 남지만 용서는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였어요. 그녀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반지가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다음 날 재단의 새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시작 재단. 직원들이 박수를 쳤고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웃었습니다. 서유는 무대 위에서 짧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과거가 멀리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재단 사무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건 나 때문에 시작됐지만 이제는 나로 인해 누군가가 다시 시작하겠지. 그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바빴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떤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